노란 리본 속 9년 지은이 전강.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노란 리본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군요. 4월의 바다를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월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우선 세월호는 진도해상 인근에서 침몰하였죠. 침몰 원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숨보다 돈에 더 눈이 멀어서 과적, 책임없는 선장, 해경의 구조 방기와 구조 방해, 멀쩡하지 않은 배의 상태. 우선 과적은 총 1165톤을 과적하였습니다. 선장 이준석은 평시에도 선장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배가 기울자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고 자신은 속옷바람으로 탈출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죠. 해경 1, 2, 3정은 구조도 하지 않았고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죠. 선장의 탈출을 도왔고 구조해주려는 주변 어선들에게 철수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배의 상태도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빼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죠. 화물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대충 고정시켜서 배가 기울자 화물도 한쪽으로 쏠렸고, 이 때문에 배가 더 빨리 침몰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원인이 침몰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죠. 정확한 원인은 9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공 속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월호에 대해서. 이번엔 세월호라는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월호는 1994년 일본 하야시칸의 선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마루에이 페리라는 운수사에서 18년 동안 페리 나미노우에라는 이름으로 일본 해역을 다니던 배였습니다. 페리 나미노우에는 지금도 가고시마에서 나아를 운항 중입니다. 선박팝니다. 중고배예요. 18년 사용한 무사고 선박 5,000톤 적재 가능, 최대 25년 사용 가능합니다. 운항을 마쳐서 중고시장에 올라온 이 배를 청해진 해운이 매입하여 세월호가 된 것이죠. 매입 과정에서 개조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바로 뒷부분 객실을 중측하여 배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려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평소에는 이 단점을 20톤가량의 평형수를 더 채워 만회하려 했죠. 정작 사고 당시에는 화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평형수를 뺐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개조를 하였는데, 전면부에 있는 50톤가량의 화물 도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중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개조를 하고서도 시범운전 등 안전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지만, 청해진 해운은 이런 신중한 개조와는 거리가 멀었고 매출 증가만 바라고 있었죠. 세월호 이전 선장이던 신보식 씨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리한 개조 때문에 배의 떨림이 매우 심하고 이 문제를 회사에 제기했더니 해고 협박을 받아 휴가를 냈습니다. 심지어 방수가 돼야 하는 화물 칸막이를 천으로 대신했다고 하죠. 이럴 경우 배가 기울면 물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인양 후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죠. 그 이외에도 잠수사분들이 세월호에 들어가 본 결과
제공받은 설계도와 구조가 달라 세월호가 어디까지 개조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조가 한없이 많은 선박인 세월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국가와 선장의 의무. 이번엔 국가와 선장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 대통령이던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국가에 큰 재난이 났는데. 그렇게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던 탑승객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어겼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진상조사도 진전이 느린 상황이죠. 이어서 선장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죠. 선장 또한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하지만 당시 세월호 선장이던 이준석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준석이 선장의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퇴선 명령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476명의 승객들을 세월호에 묶어놓고 자신은 일반인처럼 위장하여 세월호에서 1호로 탈출했죠. 양심도 같이 탈출. 결국 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승무원과 승객들을 직접적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닌 선장으로서의 의무, 곧 자신의 자규의 의무를 방기한 살인이었죠. 이렇게 보면 수많은 의무의 부재가 참사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해준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 이익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모두를 생각하고 함께 도와주는 나라. 여러분은 안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